일단 MTM에서 주관하시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에서 자동차 모빌리티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특히 이번 그 대상은 다른 거와 달리 이제 정량 평가를 주로 하셨다고 그래갖고 뭔가 이 애널리스트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모빌리티 업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관세가 있는 환경과 관세가 지나간 이후의 환경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관세를 갖다가 이제 부과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될지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25%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은 글로벌 모든 완성차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자동차 대수가 연간으로 한 140만 대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현대기아가 한 99만 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GM이 한 41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면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서 본다면은 미국으로 판매하는 차의 평균적인 그 판매 단가가 한 2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환율로 감안을 하면은 한 800만 원 정도대가 돼요. 그러면은 99만 대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을 갖다가 그거를 전가시키지 못하고 다 흡수하게 된다면은 하시겠지만 8조, 9조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작년 기준으로 70만 대 초반 정도가 될 거고 올해는 한 80만 대 이상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부품에 대해서는 100% 현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 물론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려있는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도 한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완성차, 부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MSRP, 이제 평균 이제 그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이거든요.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면세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거를 갖다가 고려해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0조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조 원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거든요.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도에 글로벌에서 전체로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28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의 이제 금액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이제 만회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죠. 관세가 25%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연세해 줄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한 관세가 25%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넉넉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 현지 생산을 확대할 거고 가격을 갖다가 인상을 할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갖다가 다 시나리오별로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까지 만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하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주가는 지금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했던 거였고 예상되는 손실을 갖다가 만회하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 본다면은 주가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동차 회사들의 PER, 밸류에이션은 6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배당 수익률이 6%, 7% 정도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닥권 정도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럼 이제 바닥에서 손실이 만회되는 그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그거에 대해서 우상향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 현재 시점에서 싸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주가가 오를 거는 어떠한 동인이 있어야지 오르는 거잖아요. 뭐 수급이 좋아졌던 것도 동인이겠고, 아니면 우리가 우려보다 이익의 감소폭이 적다라는 것도 동인일 거고, 아니면 뭔가 현대기아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한다. 이것도 하나의 동인이거든요. 근데 그 동인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그 동인이 지금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인의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결국 관세에 대한 게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현대기아가 관세에 대해서 충격을 갖다가 예상보다는 덜하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율이 낮아진 거는 정부 간의 협상의 문제고 미국 정부의 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로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은 거죠. 현대기아가 대응력이 좋다라는 거는 서서히 증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기아도 지금 글로벌로 생산 제조정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다양한 준비가 실제로 워킹한다라는 걸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에 따라서 지금 바로 주가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서 3개월, 6개월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다시 그 안에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살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한국의 자동차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거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대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고 하는 HL만도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현대기아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구도에서 벗어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충격이 덜하고 어느 정도의 자생적인 이익 증가 요인을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대형사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될 거고요. 왜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현대기에 대한 그 기존의 사업에서는 의존도가 높지만 에이스붐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현지화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모비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 하반기 이후로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L만도 같은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이 회사의 또 다른 주력 고객들이 글로벌 EV 업체, 이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EV 업체는 최근에 좀 생산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은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로컬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요 고객군 세 개들 중에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하나,
그 좀 고성장할 수 있는 고객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H.L. 만도도 약간의 좀 더 추가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